1주차 세 번째 강의, 아이콘의 아키텍처와 컴포넌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콘 네트워크는 C랩, P랩, 시티즌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연동된 사용자, 개발자를 위한 도구로 TBOS, SDK, 월렛, 트래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C랩, P랩, 시티즌 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고 TBOS, SDK, 월렛, 트래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랩, 커뮤니티 레프리젠터티브, 각 커뮤니티의 대표를 의미하며 아이콘 거버넌스의 멤버로 아이콘 네트워크상의 거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합니다. P랩, 퍼블릭 레프리젠터티브, C랩과 같이 거버넌스의 멤버로 아이콘 네트워크상의 거래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만 어떤 커뮤니티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시티즌 노드, 아이콘 노드의 구성원으로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생성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TBOS는 스코어 개발자를 위한 통합 개발 툴입니다. 아이콘 네트워크와 JSON RPC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 CLI 클라이언트를 제공하며 또한 로컬에서 스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에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 GitHub의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며 사용을 원하는 개발자는 언제든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K 현재 아이콘의 개발자용 SDK는 파이썬, 자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을 위해서 GitHub을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각각 언어들을 활용해 개발자들은 지갑을 만들거나 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월렛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아이콘X를 통해 지갑을 생성 및 불러오기 할 수 있으며 UI를 통해 트랜잭션 전송, 스코어 API 조회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아이폰용 앱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트래커 아이콘 네트워크의 블록 및 트랜잭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트래커인 이더스캔과 같은 아이콘의 트래커입니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블록과 이전에 만들어지는 블록의 내용을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이더스캔과 마찬가지로 블록 내부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래커를 통해서 메인넷에 설치된 스코어의 조회 및 배포된 스코어의 소스 코드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의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생태계. 아이콘 네트워크의 전체 구성도는 보이는 그림과 같습니다. 트래커, 지갑, SDK 및 앱은 시티즌 노드를 통해 트랜잭션 생성 요청을 보내거나 정보를 조회합니다. 시티즌 노드는 전체 블록 정보를 싱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 요청은 시티즌 노드에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성 요청은 P랩, C랩에게 전달합니다. 현재는 아이콘 재단에서 모든 시티즌 노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거버넌스 정책에 따라 누구나 시티즌 노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노드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콘 C랩, P랩 노드는 메시지 큐, 제이슨 RPC 서버, 루프체인, 아이콘 서비스, 스테이트 DB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콘 서비스, 아이콘의 베이스 코인인 ICX와 스코어의 실행을 담당합니다.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앞서 문법 오류, 지갑의 밸런스 확인 등의 과정을 먼저 수행합니다. 루프체인, 노드 간의 합의에 따라 블록을 검증하고 생성하는 핵심 엔진입니다. 스테이트 DB, 레벨 DB를 사용하고 있으며 스코어나 노드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레벨 DB는 구글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만들고 있는 빠르고 가벼운 키밸류 기반의 스토리지 라이브러리입니다. 메시지 큐, RabbitMQ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모듈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 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RabbitMQ는 AMQP, Advanced Message Queuing 프로토콜을 구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며 메시지 브로커로서 전달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이슨 RPC 서버, 외부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메시지를 받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보냅니다. 요청 메시지로부터 요청하는 메소드를 확인하여 해당 메시지를 루프체인 또는 아이콘 서비스에게 전송합니다. 또한 아이콘 RPC 서버는 메시지의 기본적인 문법 오류를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제이슨 RPC는 제이슨으로 인코딩된 원격 프로시저의 호출을 의미하며 간단한 프로토콜로서 소량의 데이터 타입과 명령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RPC는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다수의 호출이 서버로 전송될 시 순서 없이 응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모든 요청은 다음 4가지 속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 제이슨 RPC는 제이슨 RPC 프로토콜의 버전을 의미하며
반드시 2.0의 값을 가집니다. 둘, 메소드는 호출될 메소드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셋, 파람스는 정의된 메소드에 대한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id는 요청에 대해 대응되는 응답을 매칭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응답은 다음 4가지의 속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 JSON RPC는 JSON RPC 프로토콜의 버전을 의미하며 반드시 2.0의 값을 가집니다. 둘, result는 호출된 메소드에 의해 반환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success인 경우에만 존재하며 에러가 발생한 경우 있을 수 없습니다. 셋, 에러는 메소드 호출 중 에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에러 코드를 반환하며 에러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있을 수 없습니다. 네, id는 응답하는 요청의 id를 의미합니다. JSON RPC 메시지의 종류 및 경우에 따른 예제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퀘스트 예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4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폰스 예제의 경우 에러, 석세스의 2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며 역시 각각의 경우에 맞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BEOS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BEOS는 노드의 구성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프체인 엔진을 대신하여 블록 매니저가 블록 생성을 에뮬레이션합니다. 개발자는 실제 노드와 비슷한 환경에서 스코어를 실행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CLI는 스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로컬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실행 또는 중단하는 기능과 노드의 RPC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역할 2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한 스코어가 정상 동작하는지 CLI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주차 3번째 강의를 통해 아이콘의 아키텍처와 컴포넌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기 이전에 앞에서 배웠던 아이콘 네트워크의 토폴로지와 생태계, 그리고 아이콘의 개발 모듈인 TBEO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코어 개발을 통해서 수강하시는 수강자분들이 2주차부터 실습을 통해 앱을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콘 네트워크의 구조를 잘 숙지하고 계시면 앱을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이콘 네트워크에 대해 그려진 그림을 보겠습니다. 트래커, 지갑,
SDK 및 뎁은 시티즌 노드를 통해 트랜잭션 생성 요청을 보내거나 정보를 조회합니다. 시티즌 노드는 전체 블록 정보를 싱크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 요청은 시티즌 노드에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성 요청은 P랩, C랩에게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T베어스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T베어스는 노드의 구성과 비슷합니다. 루프체인 엔진을 대신하여서 블록 매니저가 블록 생성을 에뮬레이션합니다. 개발자는 실제 노드와 비슷한 환경에서 스코어를 실행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LI는 스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로컬 에뮬레이션 환경을 실행하고 또 중단하는 기능과 노드의 RPC 서버와 통신하는 클라이언트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스코어가 정상 동작하는지 CLI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주차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